안녕하세요. 2시의 데이트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ASPN NG본부 본부장 정운영입니다. 저는 ASPN NG본부 도정관위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즈니스 프로세스 진영 자동화 위드 S4 하나 클라우드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RPA 기술과 SAP S4HANA 클라우드 내에서의 RPA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RPA 기술에 대한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세 번째로 SAP 빌드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SAP에서 지원해주는 RPA 툴에 대한 적용 가능 시나리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Q&A하고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가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를 지원해주는 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를 지원하는 툴을 RPA라고 부르는데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의 약자입니다.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반복적인 작업을 줄이고 디지털 혁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툴입니다. 즉, 사람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조회하고 입력하고 추출하고 심지어 엑셀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공하는 그런 일들을 로봇이 대신 해주는데 이 로봇은 24시간 휴식도 없이 필요한 시점에 작업을 이행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은 간혹 에러를 발생시키지만 로봇은 에러도 없이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지원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기업들이 많은 업무 분야에서 RPA 기술을 적용해서 프로세스 자동화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ASPN이 RPA를 이용해서 구현한 사례를 몇 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픈마켓 주문 데이터를 ERP로 주문 처리라는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RPA를 도입하기 전에는 사람이 담당자가 오픈마켓에 로그인한 후에 데이터를 검색하고 그 검색된 데이터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또 PDF 파일을 열어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 데이터를 ERP에 입력하는 작업을 수동으로 수행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RPA를 도입함으로써 이 모든 작업, 오픈마켓에 로그인하는 것부터 맨 마지막 ERP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까지 봇이 자동 처리하게끔 구현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경비 전표 부적격 검증 필터링이라고 하는 과제였습니다. 이 과제는 이어카운팅에서 적용한 과제인데 담당자가 사용한 비용을 이어카운팅을 통해서 상신을 하게 되면 기존에는 승인자께서 그 데이터를 확인해서 뭐 콜센터는 맞는지 GL 계정은 올바르게 선택이 됐는지 그 다음에 사용된 금액은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했는지를 다 체크하고 승인하거나 반려 처리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RPA를 도입하면서 로봇을 1차 승인자로 개입을 시켜서 담당자가 상신한 그 데이터를 로봇이 먼저 검색을 해서 룰에 맞는 사용을 했는지를 검토를 하고 규정에 위반된 사용이 있으면 로봇이 어떤 규정을 어떤 사유로 위반을 했다라고 하는 반려 사유와 함께 반려를 하고 규정에 어긋남이 없으면 승인을 처리하는 그런 단계를 집어넣고요. 그렇다 그러면 2차 승인자께서는 사람은 그 규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검토할 필요 없이 다른 사유를 검토하시고 업무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까지는 RPA가 무엇이고 기업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간단히 확인해 봤고요. 이제 SAP S4HANA 클라우드에서 사용 가능한 SAP가 제공해주는 RP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AP S4HANA 클라우드는 풍부한 확장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도 추가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코어에서 지원되지 않는 필요한 기능을 찾아서 에러브 솔루션이나 또는 외부 솔루션을 찾아야 되고 그렇게 찾은 솔루션들을 코어하고 최적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나서 혁신을 달성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SAP S4HANA 클라우드 퍼블릭 에디션은 표준 프로세스 중심의 구현, 즉 사전 구성된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SAP에서 제공해주는 표준 프로세스와 기능과 고객이 요구하는 프로세스와 기능을 비교해보면 저렇게 일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 SAP에서 제공해주지 않는 고객이 필요한 그런 기능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희가 확장을 통해서 고객의 가치를 지속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SAP는 이런 확장을 위해서 SAP BTP,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를 제공을 해서 그림의 아래 영역에 있는 기술 영역과 위에 있는 솔루션 영역을 연결해서 확장과 혁신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아래 영역을 자세히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오토메이션, 그 다음에 인터그레이션 통합, 데이터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인공지능, 이렇게 5가지 핵심 요소를 BTP로 연결해서 위쪽의 솔루션 영역에 SAP가 제공해주는 여러 솔루션을 통해서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에서 다룰 내용은 이 아래에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프로세스 자동화를 지원하는 SAP 툴 중에서도 오토메이션, 자동화를 지원하는 SAP 빌드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툴입니다. 네, 이렇게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추가 개발해서 확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문제의 두 번째 사항을 보시면 고객 자체의 전문 개발자를 보유하는 것도 좀 어렵고요. 거기에 또 문제는 아직 시장에서 BTP에 대한 개발 경험, 피오리에 대한 개발 경험을 가진 경험자가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어떻게 구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SAP의 프로세스도 파악하고 그리고 코딩을 통해서 개발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에 따라서 비용도 많이 발생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SAP에서 제공해주는 솔루션이 바로 SAP 빌드라는 툴입니다. 그래서 그 툴의 장점을 보시면 첫 번째 로우 코드 툴로서 SAP S4 하나를 쉽게 확장 가능하도록 지원하고요. 두 번째,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전문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그리고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SAP 빌드 툴 내에 자체 내장된 SAP S4 하나 솔루션과 최적화된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미리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장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SAP 빌드라는 툴을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P 빌드는 크게 3가지 툴로 이루어져 있고요. SAP 빌드 앱, 빌드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그리고 빌드 워크존이라는 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빌드 앱을 이용하면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생성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빌드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은 워크플로우를 포함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타스크 자동화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크존을 이용해서 비즈니스 웹사이트나 포털 같은 것들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주제는 SAP 빌드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기 때문에 오토메이션에 대한 기능을 조금 더 살펴보면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입출력 양식을 만들고 그리고 멀티 승인 프로세스를 적용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규칙에 따른 프로세스 붕괴 등을 추가해서 프로세스의 흐름을 설계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능으로는 자동화 레코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추출하거나 하는 데이터 생성과 같은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할 수도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큐멘트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그 AI 기능을 이용하면 구조화되거나 구조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화되거나 구조화되지 않은 문서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처리를 위해 시스템에 전송하는 것 같은 지능형 문서 처리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SAP 빌드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은 프로세스 및 작업 자동화를 가시성을 확보한 채로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장표는 가시성을 좀 강조한 화면이고요. 왼쪽 그림처럼 엔드-투-엔드 프로세스의 첫 번째 스타트 작업부터 맨 끝에 끝나는 작업까지 이렇게 데이터 흐름을 가지고 가시성 있게 프로세스를 설계할 수 있고요. 이 안에 있는 박스들은 다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원하는 기능들을 갖다 놓고 선을 연결해서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각각 네모 박스에 해당되는 저 타스크들은 오른쪽에 있는 박스처럼,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예, 프로그램 코딩이나 뭐 전문 개발자의 지원 없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내역을 입력하거나 값을 선택하거나 또는 변수를 선택하거나 하는 이렇게 단순한 작업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자동화를 이룰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전 정의된 다양한 컨텐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컨텐츠들이 제공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레디트 유즈 시나리오만 해도 220개 이상이 현재 제공이 되고 있고요. 레디트 유즈 시나리오는 즉시 설치, 오른쪽에 보시면 각각의 박스 안에 추가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이 버튼만 누르면 바로 설치돼서 설치가 끝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설치 후 바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의 시간을 뺏기지 않고 구현을 가속화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시나리오들은 설치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변경이 다 가능합니다. 툴 자체가 개발 툴이기 때문에 표준 시나리오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타스크나 시나리오 스텝들 중에 더 추가하고 싶은 스텝이 있으면 추가도 해도 되고, 삭제하고 싶은 단계가 있으면 단계를 삭제하고 분계를 더 복잡하게 추가해서 우리 회사에 맞는, 고객에 맞는 프로세스로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레디트 유즈 시나리오 220개 중에 현재 SAP 글로벌에서 카운팅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장 많이 다운로드돼서 사용되고 있는 탑 8을 지금 정리를 해뒀습니다. 나중에 이 자료는 배포가 될 거니까 자료 받아보시고 저 링크를 눌러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마지막 자료입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ERP. 그림의 가장 안쪽, 가장 작은 원이 SAP S/4HANA 클라우드 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표준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중간 원, 점선으로 되어 있는 원이 SAP S/4HANA 클라우드에서 자체 내장된 지능형 기술들입니다. 시츄에이션 핸들링, 머신러닝, 어나리틱스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내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내장형 기술들이고요. 더 나아가서 맨 밖에 있는 큰 원은 클라우드 상에서 구독 가능한 여러 전문적인 SAP에서 제공해주는 지능형 솔루션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텔리전트 시츄에이션 오토메이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SAP 빌드 프로세스 오토메이션도 이 영역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SAP 빌드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지능형 기업으로 성장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RPA와 SAP에서 제공해주는 RPA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저희 도전관 위원께서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도전관 위원입니다. 앞에서 정은영 본부장님께서 SAP 퍼블릭 클라우드부터 BTP와 RPA까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지금부터 RPA, 자동화 프로세스에 대해 조금 더 세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설명을 들었더라도 눈으로 보는 게 이해가 제일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제 RPA로 구축한 사례를 영상과 함께 2개 준비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가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과제들을 개발을 했었는데요. 그중 지금까지
그중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건 복잡한 프로세스보다 간단한 프로세스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간단한 걸 준비를 한 건 RPA가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간단하더라도 이해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제가 처음부터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시면 RPA를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으실 때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무슨 업무를 RPA로 만들었을까요? 두 번째, 왜 이 업무를 RPA로 만들었을까요? 세 번째, 어디까지 RPA로 개발이 가능한 걸까요? 네 번째, RPA를 사용 후에는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 네 가지 포인트를 기억해서 들어주신다면 훨씬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사례는 판매 가격 정보 입력 자동화와 경비 전표 입력 자동화입니다. 그럼 판매 가격 정보 입력 자동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판매 가격 정보 입력 자동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업무는 우선 엑셀에 정리되어 있는 판매 가격 정보를 그대로 SAP에 입력해서 저장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정말 간단한 업무입니다. 그럼 이 간단한 업무가 왜 자동화가 필요했었던 걸까요? 네, 입력해야 하는 데이터가 너무 많았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50만 건 이상 입력해야 했기 때문에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며칠 동안 작업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꼭 해야 하는 일이지만 이걸 누군가 대신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루한 작업을 반복하다 보니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휴먼 에러를 없애고 싶었습니다. 그럼 RPA를 도입 후에는 업무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우선 사람이 24시간 걸리던 작업은 10시간이면 끝났습니다. 59% 줄어든 효과입니다. 또한 10건의 입력 실수나 누락 실수가 있었다면 도입 후에는 전혀 없어졌습니다. 자동화로 인해 담당자는 24시간의 추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 추가 시간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도와주거나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함으로써 팀 전체의 능률을 향상시켰을 것입니다. 덤으로 입력 오류가 발생했었을 때는 그 오류를 찾는데도 시간을 썼다면 자동화를 했을 때는 그 시간마저 단축시켜줬을 것입니다. 자, 이제 RPA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는지 실제 화면을 녹화한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10시간 동작하는 장면을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 이 영상은 실제 자동화가 돌아가는 과정 중 일부분을 편집한 영상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RPA는 엑셀이 열림과 동시에 기억하고 입력을 시작합니다. 네, 짧은 시간에 RPA는 엑셀에 100건 있건 1000건 있건 데이터를 순식간에 읽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메모리에 저장되어 다시 엑셀을 열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이 순간부터 종료될 때까지 입력만을 반복할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어땠을까요? 엑셀을 한쪽에 띄워놓고 복사 붙여넣기를 반복할 것입니다. 꼼꼼한 사람이라면 휴먼 에러를 줄이기 위해 입력한 곳까지 색상 등을 표시하며 작업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또 중간중간 휴식도 필요합니다. RPA는 그럼 이처럼 단순한 업무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단순한 업무만 RPA를 사용해야 되는 걸까요? 복잡한 업무는 RPA와 맞지 않는 걸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사례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경비 전표 입력 자동화 프로세스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사례는 실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적용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먼저 어떤 업무 내용인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계팀은 매월 직원들의 경비 처리 내역을 ERP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경비 처리 내역은 이어카운팅 시스템을 거쳐서 DB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회계팀 직원은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DBMS를 열고 메모장에 저장해둔 커리문을 실행해서 엑셀로 내려받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다시 피벗도 하고 부가세를 계산하기 위해 수식도 걸어서 사람이 ERP에 입력하기 편하게 보이게 한 후에야 ERP 시스템에 입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업무는 왜 RPA 도입이 필요했을까요? 네, 회계팀은 매월 마감 또는 분기 마감 때 매우 바쁜 시기입니다. 해당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처리해야 하는 다른 업무들도 많을 것입니다. 또 이 해당 업무 뒤에 이어지는 업무도 있을 것입니다. 회계팀은 부족한 일선의 보충과 해당 업무의 빠른 처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기에 RPA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도입 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을까요? 원래 24시간 걸리던 작업은
5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약 80% 단축된 결과를 보였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린 사례보다 더 효과적인 시간으로 단축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회계팀은 이 기간만큼은 마치 한 명의 직원이 더 있는 효과와 해당 업무의 빠른 처리 속도로 인해 뒤어 이어지는 업무도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느 부분에서 더 효과적으로 바뀐 걸까요? 어떻게 RPA를 구성했길래 이런 결과를 보일 수 있었던 걸까요? 어디까지 RPA가 가능한 걸까? 라는 세 번째 포인트 기억하시나요? RPA는 타 어플리케이션 대비 확장에 대한 자유도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RPA가 엑셀을 읽고 화면에 직접 입력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셨는데요. 사람이 하는 일을 똑같이 녹화해서 실행하고 단순히 사람보다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단순히 이런 기능만이 RPA 기능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기에 백그라운드에서 데이터 연산과 DB와의 커넥션, 혹은 타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해서 API, SAP 함수 호출 등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PI가 구현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람이 가져오는 것처럼 개발할 수도 있고 동작 범위는 하나의 ERP로 제한되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런 활용도를 보여드리기 위해 이번 영상에서는 SAP가 아닌 다른 ERP 솔루션에서 동작하는 사례를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RPA는 백그라운드로 사람이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엑셀에서 피벗 또는 부가세 계산을 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제 다음에 입력하는 건 처음 사례랑 비슷하지만 여기서는 RPA가 보다 복잡한 로직을 거쳐서 메인 매출과 일반 점표를 구분해서 입력하기도 하고 부가세가 차감된 계산 과정을 거쳐서 입력합니다. 네, 지금은 메인 매출을 입력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앞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네, 이후에는 일반 점표 입력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의 포인트를 되짚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업무를 RPA로 만들었을까요? 두 번째, 왜 이 업무를 RPA로 만들었을까요? 세 번째, 어디까지 RPA로 개발이 가능한 걸까요? 네 번째, RPA를 사용 후에는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럼 우리 회사에 적용할 만한 업무가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그런 고민에 도움을 드리고자 RPA 적용 가능한 시나리오를 다음 챕터로 준비했습니다. 사실 어떤 업무에 RPA를 적용할까 하는 부분이 RPA 도입에 있어 가장 어려운 난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저희도 다양한 업종의 회사에서 개발을 했던 많은 소스들이 있지만 각 회사마다 업무 프로세스의 차이가 있기에 시나리오 선정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업무별로 시나리오 한 개씩 준비했습니다. 앞에서 정은영 본부장님께서 SAP 빌드 스토어에 프리빌트된 시나리오들이 있다고 잠깐 설명해 주셨습니다. SAP BTP에서 제공하는 즉시 사용 가능한 200개 이상의 시나리오 중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지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만든 사례 영상도 제작해서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시나리오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해 볼지 체크해 보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관전 포인트 4가지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3가지 업무 파트는 FI, PP, MM에 대해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FI, PP 시나리오는 SAP 스토어에 있는 시나리오로 준비를 했고 MM은 저희가 구성한 시나리오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나오는 RPA 실행 영상은 SAP 빌드 오토메이션으로 직접 실행한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SAP 빌드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은 어떻게 실행되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SAP가 제공하고 있는 FI 시나리오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시나리오의 제목은 자산 마스터 데이터 대량 업데이트입니다. 시나리오의 내용은 회사에서 물품 등을 대량으로 구매했을 때 담당자는 해당 자산의 마스터 데이터를 SAP에 업로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575 과제는 과연 어떤 효과가 있고 SAP는 왜 해당 시나리오를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쉽게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빠른 업무 처리 속도는 물론 가능하고 휴먼 에러를 줄여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을 겁니다. 네, 여기서도 앞에 사례에서 확인했던 효과를 그대로 볼 수 있는 점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해당 시나리오는 어떻게 RPA가 동작을 하게 되고 업무가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먼저 회사는 물품을 대량 구매한 상황이고 담당자는 해당 자산의 마스터 정보를 SAP에 업데이트해야 되는 업무가 요구됩니다. 그럼 담당자는 엑셀에 자산 업데이트 자료를 정리하고 유효성과 중복 데이터 등을 확인하면 업무는 끝이 납니다. 다음은 보스에게 전달하고 실행시킵니다. 이제 보스는 담당자에게 받은 엑셀을 읽고 API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고 데이터는 SAP에 업로드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었다는 사실을 사용자들에게 알림이 가고 업데이트된 데이터는 피오리 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담당자는 해당 시나리오에서 SAP에 일일이 업데이트하는 수고로움을 덜음과 동시에 오입력 에러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업데이트된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림을 주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앞에서 설명해드린 시나리오가 얼마나 빠른 시간에 완료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엑셀 데이터는 담당자가 미리 업로드를 해두었습니다. 영상에 보이시는 화면은 실제 SAP 빌드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으로 수동 실행시키는 UI 화면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담당자는 이처럼 직관적인 버튼으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봇이 엑셀을 인식하는 중입니다. 엑셀을 모두 읽은 봇은 SAP 하나 클라우드로 API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작업이 완료된 봇은 작업 결과를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 결과를 엑셀에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 사용자들에게 알림을 보내고 프로그램은 종료됩니다. 네, 다음 PP 업무엔 어떤 시나리오인지 보겠습니다. 다음 준비된 시나리오 제목은 대량 생산 오더 확인입니다. 해당 시나리오는 생산이 완료된 생산 담당자들은 각 생산 오더에 생산 시적을 입력해야 합니다. RPA는 어떻게 동작되는지 보겠습니다. 담당자는 확인할 생산 오더 품목들을 PO 템플릿의 작성으로 준비가 시작됩니다. 작성한 템플릿을 특정 폴더에 위치시키므로 담당자가 하는 일은 끝이 납니다. 그럼 봇은 해당 폴더에서 PO 템플릿을 가져와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봇이 SAP S4 하나 클라우드에 생산 오더 실적을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봇이 생산 오더 확인에 대한 로그 파일을 생성하고 이 파일들을 성공 폴더 또는 오류 폴더로 보냅니다. 해당 시나리오는 다양한 생산 오더에 대해서 한 번의 실행 요청으로 처리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원래라면 생산 오더별로 분류해야 했던 담당자는 이러한 처리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앞으로 늘어날 생산 오더에 대해서 부담이 적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해당 시나리오도 어떻게 실행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시나리오도 특정 폴더에 PO 템플릿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행시킨 장면입니다. 실행 영상은 FI 모듈에서 보여드렸던 것과 비슷한 처리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SAP에서 프리빌트된 시나리오를 중에서 FI와 PP 업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담당자는 몇 단계 절차를 거치면서 업무를 해야 했던 상황을 단순히 엑셀 정리만으로 쉽고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두 가지 업무 모두 SAP 빌드 프로세스가 미리 제공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즉시 적용 가능하거나 또는 약간의 수정만으로 빠르게 업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SAP 빌드 스토어에는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시나리오들이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나리오를 찾아서 업무에 즉각 반영하고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두 개 시나리오 모두 엑셀에서 시작하는 비슷한 시나리오였었죠. 비슷하다고 실망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다음에 저희가 직접 준비한 시나리오는 당연히 다른 방식으로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나리오 제목은 송장 승인과 전표 생성입니다. 이번 시나리오의 시작은 PC에서 실행되는 게 아니라 모바일, 핸드폰에서부터 시작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모바일 화면은 SAP 빌드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으로 구성된 양식 제출 페이지를 모바일로 접속했습니다.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을 통해 자동화를 시작한다면 훨씬 편한 업무 진행이 가능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해당 시나리오의 예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자는 외부에 있을 때 급한 송장 처리 업무를 메일로 전달받게 된 상황입니다. PC는 주변에 없고 핸드폰만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자에게 송장 승인을 받고 기다렸다가 매입 전표까지 생성해야 합니다. 원래라면 주변 PC방을 찾아서 VPN 등을 연결해서 업무를 처리하거나 원격 접속을 통해 업무를 처리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SAP 빌드로 구성된 자동화가 있다면 담당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핸드폰으로 SAP 빌드에 접속해서 전달받은 송장 PDF 문서를 드라이브에 업로드만 하고 제출만 하면 됩니다. 그럼 봇은 드라이브에서 PDF를 가져와서 필요한 정보만을 추출하고 폼을 정리합니다. 정리한 폼은 관리자에게 승인 요청 형태로 전송이 되고 승인이 완료되면 봇은 요청된 승인을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에게 최종 확인 알림을 주고 매입 전표 생성 명령을 받으면 SAP S4 클라우드에 매입 전표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프로세스가 구성이 되면 불가피한 상황에서 담당자의 걱정을 덜어주고 편리성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불가피한 상황 속 신속한 업무 처리 효과를 넘어서 처리하지 못할 수 있었던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반대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 진행되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당자는 급한 송장 처리 업무를 전달받은 상황부터 시작되는 영상입니다. 담당자는 SAP 빌드에 접속해서 로그인하고 전달받은 PDF 문서를 드라이브에 업로드하고 제출하는 장면입니다. 드라이브 파일 서버는 각 회사 사정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보겠습니다. 담당자가 모바일로 업로드한 PDF와 서식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SAP 빌드의 입력 폼 제출 버튼을 통해 빌드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봇에게 실행 명령이 전송되어 동작하게 됩니다. 서로 주고받는 장면을 하나의 영상으로 준비하다 보니 이번 영상은 조금 복잡합니다. 등장인물은 3명입니다. 순서대로 봇, 관리자, 담당자가 나옵니다. 처리 중인 봇 장면이 나오고요. 관리자가 송장을 승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자가 최종 확인하고 제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그림과 함께 표시해 두었으니 같이 참고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담당자에게 트리거가 걸린 봇은 동작하면서 PDF를 가져와서 필요한 내용을 분석하는 장면입니다. 관리자가 송장을 확인하고 승인합니다. 관리자의 응답을 받은 봇은 담당자에게 보내고 담당자는 다시 봇에게 제출 버튼을 누름으로써 매입 초표 생성 명령을 합니다. 네, 그럼 해당 프로세스에서 실행이 끝난 후 매입 전표는 잘 생성이 되었을까요? PDF 파일과 영상에서 잠깐 지나갔던 관리자가 보는 승인 페이지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담당자가 전달받고 드라이브에 업로드했던 PDF 파일입니다. 추출해야 하는 정보는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해 두었는데요. 회사 이름과 인보이스 넘버, 빌투 정보, 세부적으로 부품 정보들과 토탈 어마운트가 추출해야 되는 정보입니다. 그럼 관리자가 해당 PDF가 정리되어서 보이는 화면도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잠깐 스쳐 지나간 화면인데요. 관리자 승인 페이지입니다. 관리자는 송장 정보를 이처럼 필요한 정보만
가독성 좋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AP에서 봇이 생성한 매입 전표 화면입니다. 앞서 보셨던 PDF와 전표 승인 화면과 같이 잘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동화에 대한 사례 2개와 SAP 빌드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의 업무별 시나리오 3개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느끼셨나요? 아마 다양하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회사에 어떤 업무에서 효과가 높고 자동화가 필요한 업무는 어떤 게 있을지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벌써 시나리오가 떠올라서 바로 적용하고 싶은 업무가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제안드리고 싶은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2단계로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RPA, 자동화와 사람이 먼저 상호작용하면서 신속함, 안정성을 확보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가진 안정형 자동화 단계, 그리고 RPA와 AI, 사람이 서로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인텔리전스한 프로세스 처리가 가능한 지능형 자동화 단계. RPA가 나오고 몇 년 지난 현재는 많은 기업들이 RPA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RPA를 성공적으로 안정형 자동화 단계를 구축하고 지능형 자동화 단계로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사에서도 자체적으로 RPA와 AI를 융합하려는 시도를 보았습니다. 그럼 저희가 제안드리는 안정형 자동화 단계부터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매 발주부터 입고 등록까지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가정해 봤습니다. 맨 위 왼쪽 구매 발주 프로세스 자동화 작업이 완료되고 다음 프로세스는 국내 업체인지 해외 업체인지에 따라서 다음 처리 과정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거래처입니다. RPA는 해당 업체가 해외 업체인지 국내 업체인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사람에게 작업은 넘어가고 사람은 해외 국내를 구분해서 다시 다음 자동화 프로세스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사람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만 사람이 업무를 보고 나머지는 자동화가 대신 처리해 줍니다. 이렇게 프로세스가 이어진다면 구매 발주부터 송장 처리까지 자동화 처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휴먼 에러도 없기 때문에 사람의 실수로 인한 클레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지 기업의 몇 개의 제품을 구매 발주부터 송장까지 처리를 저희가 제안드리는 안정형 자동화 단계를 적용한다면 높은 업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능형 자동화 단계는 어떻게 구축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빠른 AI의 발전으로 일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요즘 가장 대표적인 게 챗GPT와 같은 LLM 모델이죠. ASPN에 사전 정보가 없더라도 ASPN이 무슨 회사인지, 국내 회사인지 외국 회사인지 정도는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라 해도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대체해주지는 못합니다. 틀린 답도 아직은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작은 부분만을 맡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늘려나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ASPN은 SAP 빌드 오토메이션과 AI의 조합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다음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RPA와 AI 조합을 위해 사용할 기능은 2가지를 중점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먼저 비정형화된 문서에 대한 AI를 활용해서 RPA로만 처리하지 못하는 문서들을 AI를 활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문서의 범위를 확장시킬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RPA로는 구현이 어려운 분기 처리 로직에 대한 의사결정을 AI를 활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와 같은 구매 발주 자동화가 끝난 후 이 해당 업체가 국내 업체인지 해외 업체인지를 사람이 판단하는 대신 AI가 대신해주는 겁니다. 비정형 문서 인식은 다큐멘트 인포메이션 익스트레이션을 사용합니다. 다큐멘트 인포메이션 익스트레이션은 SAP 빌드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에 내장되어 있는 문서 추출용 AI 도구입니다. 사실 앞서 설명드린 시나리오에서 이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송장 추출 전표 생성에 시나리오에서 추출했던 PDF 문서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됐냐면
보시는 것과 같이 문서를 인식해서 필요한 부분만을 찾고 오른쪽 화면에서는 그에 대한 인식률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결정에 필요한 AI 도구는 다음과 같이 사용할 것입니다. 의사결정에는 SAP S4 하나에 내장되어 있는 AI 런치패드와 하나클라우드, BTP 서비스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솔루션이 제공하는 API를 통해 해결할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된다면 현재 구성은 이전 안정형 자동화 단계보다 훨씬 탄력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AI가 판단할 수 있는 업무는 즉각적인 다음 진행이 가능하고 처리하지 못하는 의사결정이 있을 때만 사람이 처리하는 방식으로 보다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RPA와 AI를 같이 활용한다면 현재부터라도 수익성 있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고 AI만 활용했을 때보다 효과가 더 극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RPA가 발전할수록 AI가 발전할수록 그 시너지 효과가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만약 기업이 이런 지능형 자동화 단계를 구축한다면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급하게 바로 지능형 자동화 단계로 넘어가기보다 앞서 말씀드린 안정형 자동화 단계를 보다 탄탄하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RPA 도입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시라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ASP는 수년간 구축해온 노하우로 기업의 성공적인 RPA 도입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제안드리는 자동화 두 가지 단계입니다. 이제 저희의 발표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드린 내용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ASPN의 앞으로의 방향을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업에는 다양한 업무가 있습니다. 기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업무별로 세분화해서 회계, 생산, 구매, 판매 등 업무를 분리해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모든 업무는 같은 목표를 보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기술을 통해 모든 업무를 하나로 연결해서 처리할 수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업무별로 나눠서 사례나 시나리오 등을 설명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의도는 별개의 자동화 프로세스가 아니라 하나의 프로세스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나누어져 있던 업무들이 하나로 이어지고 혁신을 통해 지능형 엔드투엔드가 가능한 프로세스야말로 저희 ASPN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이상으로 비즈니스 지능형 자동화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마지막으로 질문들을 몇 가지 받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 중에 지금 SAP 빌드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만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네요. 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P 빌드는 BTP 플랫폼, SAP에서 제공해주는 BTP 플랫폼 위에서 올라와 있는 클라우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SAP S4나 클라우드만 사용하시면 그게 퍼블릭이든 프라이빗이든 상관없이 BTP 상에서 구독하셔서 다 사용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일단 네. 그럼 다음 질문은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네요. 문서를 읽고 입력하는 자동화 외에 다른 사례는 없나요? 이런 질문이네요. 네, 답변을 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자동화 외에 SAP에서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엑셀이나 PPT 형태로 보고서 자료를 만드는 자동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매일 SAP에서 데이터를 다운받고 매출일보를 만든다든지 어떤 데이터를 취합해서 고객용 보고서 자료를 만드는 PPT 자료도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 또 한 가지 해보면 지금 로그 관련된 모니터링 관련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전체적인 내용이 모니터링이나 로그 확인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제공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고요. 한번, 예, 그 도전관 위원께서 한번 네. 답변해 주시죠. 네, 그 모니터링 및 로그 확인. 네. 네, 물론 가능합니다. SAP 빌드에서는 화면으로 작업 결과 등을 가시성 좋게 확인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자세한 로그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언제 어떤 작업을 실행했고, 언제 종료가 됐고,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등도 모두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에 맞춰서 특정 시간에 작업이 시작되는 예약 실행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시간이 약 45분이 지났네요.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 간단하게 Q&A 마치고 올려주신 질문은 저희가 나중에 답변을 달아서 다시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가 됐고요. 설문 좀 참여를 많이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시의 데이트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SP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